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어제 테슬라는 정말 다행히도 출고량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약 5%가 올랐고요.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말다툼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여기 갭을 그대로 채우면서 주가는 315달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투자들이 출고량을 앞두고 전망을 매우 좋지 않게 봤다는 것이고, 실제로 온라인 베팅 업체인 칼시 측에서는 36만 1000대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최대한 나올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를 확률적으로 분석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지난 5년 동안 테슬라의 생산량과 출고량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뽑았고요. 생산량이 출고량보다 높았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15,500대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월가가 40만 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고, 온라인 베팅 업체인 칼시 또한 40만 대를 바라보고 있어서 높은 확률로 40만 대를 테슬라가 생산해낸다라면은 40만 대보다 약 15,500대 정도 더 적은 수치인 38만 5천 대 정도를 멤버십분들과 어제 영상에서 예측을 했고, 실제로 38만 4,122대가 나오면서 제 예측과 굉장히 가깝게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대로 실적을 미스하긴 했지만 월가의 예측치는 38만 9천대였고, 제가 예측한 38만 5천대의 수치는 1%밖에 미스하지 않았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고량 실적이었기 때문에 악재 해소로 바라봤고, 그 과정에서 멤버십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센에서 1%밖에 미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월 23일날에 있을 실적을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악재 해소라고 제가 미리 멤버십분들께 이렇게 분석을 드린 것이지, 만약 36만 대 정도의 수치를 실제로 보여줬다면은 이것은 확률적으로 실적 또한 나빠질 수 있어 추가 악재가 될 수 있었기에 테슬라를 바이앤홀드라면서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평균에 준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분석을 했는데 그것에 맞게 또 행동을 취했는가입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칼시에서 바라봤던 36만 1000대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으며, 그 이유는 만약 여기 이렇게 36만 1000대가 나온다면은 출고량과 생산량의 차이는 4만 2000대이며 4만 2000대라는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40만 대라는 생산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출고량은 36만 1000대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봤고, 높은 수치라는 것은 평균 격차를 의미하는 15,500대로 38만 5천대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304달러에 추가 매수를 하였고, 매수 내역 또한 멤버십분들께 기록 삼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테슬라를 저렴한 가격대에 모아나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테슬라에 대해서 주주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펀더멘탈 관련 수치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숙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의 괴리감을 보이는지 알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숙제를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꾸준히 테슬라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 게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실적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컨센 대비해서 1%밖에 미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입니다. 딥워터 애셋 매니지먼트의 진 머스터는 바닥에 왔다라고 표현하였고요. 바클레이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웨트부시 측에서는 better than feared라는 표현을 하면서 6월달을 시작으로 특히나 테슬라가 중국에서 리바운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윌리엄 블레어는 투자자들이 상황 악화를 미리 바라봤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 트래킹하고자 하는 것은 테슬라 출고량의 성장률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은 마이너스 6.48%일 정도로 여전히 매우 안 좋은데, 진 먼스터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번 25년 2분기를 시작으로 바닥을 갱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함이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출고량 성장률이 회복을 해나가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 멤버십분들께 공유를 드릴 생각이고요. 출고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로보택시에서는 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매 분기마다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세력들은 어디까지 포지셔닝을 했는가입니다. 어젯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제가 바로 팔로우업 분석을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는데, 그때 당시 테슬라는 308달러에서 313달러를 전전 급등하던 상태였는데, 테슬라에 잡혀있는 델타 해칭 현황을 공유드리면서 만약 여기 310달러를 넘게 되면은 테슬라는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세력들의 포지션은 여기 320까지도 미리 잡혀있기 때문에 310을 넘으면은 320까지 쭉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분석을 드렸습니다. 물론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가 있는 위치 또한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서 테슬라가 이번 출고량 실적과 함께 여기 강함 쪽에 안착을 하였고 실적만 잘 나온다라면은 여기 가장 강함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테슬라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장은 315달러에 끝났지만 이미 프리장에서 테슬라는 약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319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아까 세력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공유드렸듯이 320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을 기준으로 또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밤에 또 멤버십분들께 공유를 드릴 계획이므로 참고하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 2분기에 출고량이 발표된 지금 이제 테슬라에게 남은 것은 7월 23일 예정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저 또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테슬라는 24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 2분기의 실적은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제가 방심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25년까지는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좋지 않으며 26년을 시작으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한다는 것입니다. 즉 25년 2분기의 실적이 컨센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으나,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주가는 여기 이 기간 동안만큼은 꾸준히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기에 저의 경우는 그저 기업이 저평가이거나 과매도 혹은 수급상 가장 약함의 근처일 때 최대한 안전마진이 높다고 판단될 때 매집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6년을 시작으로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를 시작으로 테슬라는 올라갈 것인데, 26년을 시작으로 출고량이 회복되고 자율주행에 기반된 로보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며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또한 좋은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과거를 한번 보겠는데요. 테슬라가 지난 8년 동안 보여줬던 흐름을 잘 보시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2021년까지는 주가가 폭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자 사람들은 올라간 것을 보고 주식을 산 것일 텐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로 충분히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가 따라붙으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86%에서 25%,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1%까지 계속 횡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테슬라가 또 한 번 더 강력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은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방향인 자율주행의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AI 등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실적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럼 그때 비로소 약 4년 동안 횡보를 해왔던 테슬라는 진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횡보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다른 주식들이 잘 오르니 기회비용을 잃었다라는 포모에서 오는 감정 또한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투자는 혼자 하는 것이고 모든 의사결정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며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나 스스로가 테슬라의 투자로서 어느 정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가 포모를 쉽게 느낄 타입이라면은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다른 저평가 기업들도 투자하는 방향성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집중 투자라는 스타일의 투자시라면은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길을 걷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부가 함께 성됐을 때
그때 비로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 또한 그중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할 뿐입니다. 테슬라가 저렴할 때마다 모아 나갔다가 또 한 번 더 크게 상승한 날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 열심히 숙제를 하면서 나의 그릇만큼 비중을 모았다라면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좋은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